네, 안녕하세요. 컴퓨터다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상대하고 수식이 셀을 참조할 때 절대하고 혼합에 대한 원리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서 이 상대하고 절대하고 혼합을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수식을 복사할 때 그런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문제도 좀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누적합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판매율을 구하려고 그래요. 이 판매율은 이제 개인의 판매량과 전체 판매량을 이제 나눈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개인의 판매량을 전체 판매량으로 총 판매량을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식의 채우기 핸들을 저희가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C3은 C4로 증가를 해야 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C7은 C8로 증가하면 안 되니까요. C를 7을 고정을 하는데 달러를 붙여서 이렇게 7만 고정해도 사실은 되거든요. 이해가세요? 어차피 이쪽으로는 채우기 핸들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기 때문에 행만 고정을 해도 오케이예요. 근데 어차피 이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안 하기 때문에 행만 고정하는 혼합 참조 주소를 써도 되지만 그냥 절대 참조를 쓰셔도 이렇게요. C4 나누기 달러 C 달러 7 이렇게 하셔도 어차피 이쪽으로 가지 않으니까요. 요걸 써나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쪽 방향으로 채우기 핸들을 할 때는 이렇게 혼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절대를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행을 고정해도 백분율을 적용을 안 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 참조를 써도 결국은 똑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행을 고정하는 주소를 추가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도 한번 보세요. 채우기 핸들을 이번에는 옆으로 오른쪽으로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인의 값 나누기 총 판매량을 했는데요. 채우기 핸들을 이쪽으로 할 거니까 C11은 D11로 바뀌어도 되지만 G11은 H11로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열을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오른쪽으로만 채우기 하고 아래쪽으로는 저희가 안 할 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만 소수로 나와서 그래요. 이렇게 절대 참조를 써도 그냥 혼합, 열을 고정한 혼합 주소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한쪽 방향으로 채우기 핸들을 할 때 그때는 상대하고 절대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때 이 혼합이 필요하냐? 열만 고정하거나 행만 고정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동시에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해도 또 오른쪽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혼합 주소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는 하고요. 얘하고 얘를 더할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를 또 더해서 17, 19 얘하고 얘에서 15, 25, 35를 더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B16만 한번 보세요. 아래쪽으로 할 거예요, 먼저. 그러면 12, 25로 바뀌어야 되고 22, 35로 바뀌어야 되니까 17, 18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예. 근데 얘도 또 다시 한번 또 이쪽으로 하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10이 B16인데 C16으로 바뀌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행은 증가를 해도 되지만
열은 증가하면 안 되고 고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커서를 찍고 F4를 눌러서 열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얘 한번 보시게요. 얘. 자,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하면은 5가 7로 바뀌고 7이 9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네, 즉 열이 증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아래쪽으로도 해야 되는데 C15라는 셀이 이쪽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하고 5가 더하고 20하고 5가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열이 증가한다. 여기는 행이 고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행을 고정하고 열은 고정을 안 해줘야 되죠. 그러면 F4를 눌러서 한쪽에만 이렇게 달러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요. B17, C15 여기도요. B18, C15 여기는 B16, D15 이렇게요. 마지막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다시 결론 말씀드릴게요. 아,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같이요. 동시에. 그러면 이제 혼합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혼합. 이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 수식을 썼죠. 뭐를 열을 고정하고 뭐를 행을 고정하냐.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자, 얘가 쌤들이 보기에도 첫열에 있죠. 아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열고정입니다. 자, 여기는 첫행에 있죠. 첫행에 있죠. 그러면 뭐예요? 얘는 행고정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100%다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는 했죠. 어차피 채우기 핸들은 이쪽을 해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양쪽을 동시에. 자, 이렇게 첫열에 있죠. 12. 그러면 뭐라고요? 열고정 하시고 달러는 앞에 붙습니다. 더하기 자는 첫행에 있죠. 뭐 범위가 오더라도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행고정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예요?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식을 좀 알려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충의 이제 상대 참조에 대한 것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총점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B3 플러스 C3, D3 이렇게 이게 상대예요. 그래서 구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B4, C4, D4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행 증가 방향으로 상대 참조가 변하게 되면 계산을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복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균도 뭐 굳이 이제 연산식으로 구해라. 총점이 없다고 가정하고 가로 열고 B3, C3, D3 나누기 3 하시면 이제 평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또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하시면 그죠?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제 판매 금액은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다. 그러면 얘하고 곱하고 얘는 이렇게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대 참조 주소를 쓰게 되면 이쪽 아래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제 셀 주소가 하나씩 증가하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런 게 이제 상대에 대한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함수를 구해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를 썸을 써서 B28부터 D28까지 이게 연속을 나타내는 참조 연산자 땡땡이라고 합니다. B28부터 D28까지 다 더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얘도 채우기 핸들하면 이 범위도 B29, D29 이렇게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에버리지도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상대에 대한 개념이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구나. 범위도 마찬가지고 셀 주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제가 절대를 한번 보여드리면 절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달러를 다 붙여버렸어요. 아시겠어요? 한 방향이니까.
그러면 얘도 절대, 얘도 절대니까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셀 주소가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 더블 클릭하면 홍길동만 계속 더하겠죠. 홍길동만 계속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평균도 마찬가지겠죠. 절대 참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개념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 보충에 이제 절대 참조 샘플도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액을 구하라. 급여액은 일당 곱하기 근무일수를 구하라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는 하고요. 근무일수 곱하기 일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식을 복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하셔야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이제 B4는 B5로 바뀌어도 되지만 B2는 증가하면 안 되죠.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F4. 아시겠어요? 예,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시면 이렇게 쉽게 공부를 좀 하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절대 참조가 필요한 경우죠. 절대 참조가. 예, 물론 이게 값을 집어넣어도 뭐 동일합니다만 셀 주소를 사용한다고 하면 예, 이렇게 절대 참조가 이럴 때 필요하는구나 느껴보시면 좋죠. 자, 여기도 뭐 판매가 빼기 판매가 곱하기 할인율 해라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판매가 빼기 판매가 곱하기 할인율이죠. 이렇게 채우기 현대를 하실 거죠. 근데 이 할인율은 변해도 되지만요. 이해가세요? 이 판매가는 변하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을 거쳐서 잡아서 F4 하면은 같이 동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 끼고도. 예, 이해 가시나요? 얘는 고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하는 셀 주소가 안 변하게 되는 거죠. 얘만 변하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절대에 대한 메리트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점유율, 투표수에 대한 것도 절대 참조를 쓰시면 되고. 자, 채우기 핸들 방향은 다 한 방향입니다. 한 방향. 아래로, 오른쪽으로. 자, 여기도 판매율을 구하라. 그러면 개인의 판매량을 전체 판매로 나누면 되죠.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게요. 예,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은 뭐 제가 그냥 원가라고 한번 수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원가를 15,000원에 떼었다 그러면 15,000원에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땅 파서 장사하게요. 예, 그래서 판매율을 120%로 놓는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내가 20%를 먹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가에다가 판매율을 곱하면 판매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원가 곱하기 판매율을 하시면 되잖아요. 채우기 핸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변해도 얘는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F4 한쪽 방향으로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론 혼합 써도 된다고 했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적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누적합 직장에서 조금 제법 씁니다. 자, 누적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계산을 해놨어요. 첫날에는 보시는 것처럼 150이니까 그냥 150이 오는 거고요. 둘째 날은 200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해서 350이 돼야 되고 이거하고 이거 더해서 500이 돼야 되고 800이 되고 이렇게 해서 990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하루하루씩 또는 월별로 이렇게 더해가고 이렇게 더해가고 이렇게 더해가고 이렇게 더해가는 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누적합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적합을 하려고 하면 이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합이니까 썸을 이용하시겠죠. 썸 하시고 처음에 값을 찍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셀이 하나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땡땡을 강제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땡땡은 연속 범위를 나타내는 참조 연산자죠. 이 말은 비사부터 비사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가로를 닫고 이 앞에 부분만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해주시면요. 이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절대 참조니까 고정이 되고 얘는 상대니까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B4부터 B5까지. 얘는 B4부터 B4까지. 얘도 한 번 더 하면은 이렇게 B4부터 B6까지. 이 뒤에만 증가하고 앞에가 고정이 되니까 이 자체가 이제 하나씩 누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누적합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 놓은 거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처음에 그 셀에 이렇게 땡땡을 쓰고 앞에만 절대, 여기는 이제 뭐예요? 상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게 누적합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누적합의 원리를 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한 열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열에 대한 누적합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여기가 7이면 당연히 두 개 더했으니까 7이겠죠. 그러면 이 7하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더해서 10이네요. 이렇게 하면 17이 나오고 17에다가 다시 이거 두 개 더하면 9니까 9 더하기 17에서 26이 나오고 이렇게 누적합을 두 열로 처리를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건 더 쉬워요. 썸 하시고요. 잡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 두 개니까 이게 가능하죠. 가로 닫고 앞에만 뭘로 바꿔주면 돼요. F4를 눌러서 누적합을 하게 되면 이제 채우기 핸들 한번 하면 뒤에 것만 변하겠죠. 이렇게 하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C34부터 D35까지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열이 오던 두 열이 오던 요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절대 상대. 오히려 더 편하죠. 직접 콜론을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세 개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세 개도 마찬가지예요. C45부터 E45 여기까지 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절대 여기는 상대로 놓으시면 이게 이제 채우기 할 때 E46으로 시작점은 동일하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누적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누적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 좀 알아두시면 누적합이 이런 거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 누적합이 최근에 if 함수하고 연관을 지어서 누적합이 뭐 7000 이상일 때 뭐, 누적합이 뭐일 때 뭐, 누적합이 뭐일 때 빈셀 처리를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적합을 보고 그리고 누적합에 대한 함수를 복원 문제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